서산 대상공단 기업들이 비상시 화학물질을 태워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양 학당 화성 농동단지가 조성 10여 년 만에 완전 분양됐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홍성군 농어촌 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편돼 80여 개 노선이 폐지되는 등 축소 운행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천연가스 수급을 위한 당진 제5LNG 생산기지 건설이 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1단계 건설 공사는 2025년 준공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 대상공단과 관련한 문제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서산 대상공단 기업들이 비상연소시설을 통해 화학물질을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대상공단에서 최근 들어 화학물질을 비상연소시키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현대오일뱅크에서 공기압축기 고장으로 비상연소시설이 가동됐고 한화토탈에서도 올해 7월과 지난해 2월 공장이 정전돼 굴뚝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타올랐습니다. 비상연소시설, 즉 플레어 스택이란 공장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폭발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남아있는 가스를 배출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소각 설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는데 그 흐름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스팀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오일뱅크 사례의 경우 대기 중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배출된 것으로 보아 비상연소시설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스팀 공급량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불꽃은 크지만 그 흐름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상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배출되면서 그 흐름이 발생이 되었고 그 플레어 스택 연소를 정상화하는데 그리고 공장을 정상화하는데 어느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석유화학 업체들이 비상연소시설을 통해 화학물질을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완전 연소로 발생된 가스는 유독성이 강해 대기 환경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현대오일뱅크가 제출한 사고 경위서 검토와 현장 감식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에서도 내부 기계 오작동의 원인인 만큼 인재로 봐야 한다며 관계기관들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플레어스택이라는 자체 시설이 대기환경보존법상 비산배출 시설로 이제 인허가를 이제 감독도 이제 금강청에 받게 돼 있어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시에서도 관리를 저희가 처분은 못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옆에서 보고서 이거를 이제 증거 삼아서 금강청에 예를 들어서 조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는 제가 계획을. 굴뚝에서 뿜어내는 화염과 악취,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대산 주민들. 근본적으론 비상연소시설을 가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그 흐름이 없도록 안전하게 배출하고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당진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장을 뽑는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시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결국 적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범호 기자, 2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도 최종 통과자가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진시는 고대명과 당진 3동 두 곳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공개 모집에 나섰지만 적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지난 9월 말부터 시작됐는데요. 각각 4명씩 모두 8명이 응시했지만 전원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는 지난달 재공고를 내고 2차 공모를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열린 면접에서도 응시자 9명이 모두 탈락하면서 끝내 개방형 읍면동장은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 당진시 개방형 읍면동장제 뉴스에서 몇 차례 전해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추진 배경과 절차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당진시는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주민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읍면동장을 개방형지기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읍면동장으로 선발하는 사례는 충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선발 과정도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됐습니다.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는 직무 수행 계획서를 주민 앞에서 발표하고 주민들이 직접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건데요. 최종 통과자는 내년 1월 임용돼 최소 2년,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두 차례 공모 과정에서 응시자 17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최종 관문이 통과하지 못한 건데 당진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진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희 당진시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개방형 읍면동장제 무산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과시용 전시행정이 아닌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했지만 못 뽑을 줄은 몰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읍면동장보다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내년 1월 내부 인사 임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정 질문에선 시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개방형 읍면동장제에 대해 공무원 노조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진이 신중하지 못했다거나 공조직을 시험대에 올린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순방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바레인 왕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출장의 목표는 중동시장 개척, 중앙지방정부 교류 협력 추진, 도내 및 바레인 대학병원 간 교류 협력 등이라고 밝혔는데요. 충남도지사가 중동을 찾은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시장 개척을 포함한 교류 협력을 위한 출장은 처음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양 지사는 현지 시각 4일 바레인에서 열린 바레인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 완료 기념행사에 초대돼 참석했습니다. 바레인 건강보험 시스템은 우리나라 건보 시스템을 도입해 구축됐는데요. 양국 간 협력 사업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양 지사가 이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축사에 나선 양 지사는 충남에는 최고 의료진과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우수한 대학병원,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약,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5일에는 당국대병원과 바레인 왕궁 킹 하마드 대학병원이 교류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와 박우성 당국대 교수, 킹 하마드 대학병원 최고 경영자는 국제 교류 협력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병원은 의학 교육 및 연구 분야 등에서 교류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자, 이번 중동 순방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청양에 위치한 농공단지 두 곳이 조성 10여 년 만에 모두 분양됐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데요. 청양군은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조성된 청양 학당 농공단지입니다. 부지 14,000여 제곱미터가 회사 부도 이후 4년 동안 방치되다 최근 들어 완전 분양됐습니다.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 공장 본사와 자동차 와이퍼 제조 회사가 들어서기로 한 겁니다. 비닐을 하던 공장도 비었고 다 비었어. 다 들어오면 좋지 뭐. 발전성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인근에 위치한 화성 농공단지입니다. 1998년 조성 이후 일부 부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올해 2개 기업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두 분양됐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비어있던 농공단지들이 모두 주인을 찾으면서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트 쪽
상권은 마트 쪽이 조금 괜찮을 거예요. 거기서 많이 이렇게 장을 보더라고요. 청양군은 올해 7개 기업과 347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학당 화성 농공단지의 모두 4개 기업이 비봉 농공단지와 운곡 이농공단지 그리고 청양읍의 각각 1개 기업이 둥지를 틀게 됩니다. 투자 계획이 마무리되면 18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당 화성 농공단지 기업 유치로 청양에 위치한 6개 농공단지가 완전 분양된 가운데 앞으로는 정산 2 농공단지 신규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나 이렇게 기업체 SOC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런 지원을 약속하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 유치가 되다 보니까 농공단지 활성화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청양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0여 년 만에 청양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면서 청양군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홍성군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간지구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활기를 되찾겠다는 구상인데요. 이슈피플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우 홍성군 도시재생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홍성군 도시재생팀장 이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원도심 발전의 핵심으로는 오간지구 개발 사업이 꼽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오간구역은 과거 6, 70년대에 급격히 형성된 과도 밀집 주거지역으로서 좁은 도로와 열악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 2008년도에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우리군과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군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현지 개량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LH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우리군에서 2021년까지 160억 원을 들여 현재 개량형 사업인 도로 10개 노선, 그리고 주차장과 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7개 노선의 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공원 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는 남은 도로 3개 노선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군과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에서는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최근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경에는 공동주택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예.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홍주읍성 주변에 위치한 오간 사리 남문동 마을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행 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편입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6억 6,700만 원이며 사업의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복합 커뮤니티 센터, 마을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과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모를 목표로 구 홍보통이 있는 오간 1위 동문동 마을에 대하여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2021년을 목표로 광철읍 원촌마을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또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이 되고 있나요? 우리 군에서는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으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5개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모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남문동 1개소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도 차례로
공모 신청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홍성군의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이나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은 지금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재생 사업들을 더욱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란 그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분들을 그곳에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은 지금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착실히 목적에 맞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외에도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의 대책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우 홍성군 도시재생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홍성군 농어촌 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편돼 80여 개 노선이 폐지되는 등 축소 운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이 제외돼 운수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제한됨에 따른 것이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 86개가 폐지되고 운행도 206차례 감축됩니다. 군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22개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117차례 늘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노선별 변경 내용은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산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성현면 이안큐브 서산 테크노밸리 1층에 위치한 매장은 서산시가 지원하고 서산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매장에는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채소와 정육, 가공품 등이 판매되며 생산 실명제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겐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산 지역 농가들의 농가 소득 증대도 하고 또 지역 경제에 또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서산 로컬푸드를 이제 3호점까지 내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이게 자리 제공을,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그런 상황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 지역 농가들의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시고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국회 전국 한파에 세종시 국회의사당 추진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충청권 현안도 얼어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여야 간 형성된 한랭전선이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집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산안 관련 설계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역시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인 입법화 과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여야 간 대치와 이견 속에 충청권 주요 현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민의 상실감에 따른 정치권 책임론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정협의회나 회견 등 공개석상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의지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해찬 효과를 앞세운 의제 선점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이 반영된 공론화 이슈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기대치만큼의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역법 개정안이라는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라고 짚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역시 균특법이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면서 다음 단계인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법사위와 본회의 등 녹록치 않은 입법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은 기약 없이 표류하거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정기국회가 갖는 의미를 중시하면서 여야의 견해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계약직 대체교사 60여 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는 부당해고나 일방적 해고 통보는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도는 센터를 통해 15개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결혼 같은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보육 공백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천안 아산 지역은 천안시와 아산시의 업무를 이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센터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안은 지난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도 내년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센터 소속 대체교사의 고용 승계는 불투명합니다. 공공연대보육 교직원 노동조합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천안 아산 지역 센터 업무의 시 이관을 이유로 대체교사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사업 변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체교사의 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계속 일하고 싶으면 일당 8만 원을 받는 주급제 일용직 대체교사를 선택하라고 했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노조는 충남도가 정책 방향이라며 일당 8만 원 대체교사를 일자리 정책으로 내밀고 있다며 기존에 일하던 대체교사 고용 승계와 고용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체교사는 하루아침에 일방적 통보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 대체교사로서 자부심과 자존심마저 해고됐다며 해고 철회와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대체교사의 5일까지 희망 근무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올 연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교사가 시군센터나 어린이집 근무를 희망하면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만 고용관계가 도에서 시군 또는 어린이집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고용 승계란 말은 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천연가스 수급을 위한 당진 제5 LNG 생산기지 건설이 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당진시는 제5 LNG 생산기지 건설 1단계 공사에 대한 기본 실시 설계가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건설 공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인허가 등의 사전 절차를 밟아 2022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5 LNG 생산기지 건설은 제12, 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조 3천억 원으로 2031년까지 성문산단 내 부지 88만 5천 제곱미터 면적에 20kL급 저장탱크 10기와 LNG 부두 등이 건설됩니다. 당진시는 제5 LNG 생산기지가 건설되면 산업단지 분양률 향상과 벙커링 사업 등 관련 사업을 통한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태안군이 노후한 기존 소각시설을 대신해 신규 소각시설을 건립합니다. 군은 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0월까지 태안읍 삭선리 환경관리센터 안에 신규 소각시설을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가동 중인 기존 소각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대체시설 신축이 필요하다는 기술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약 195억 원이 투입되는 소각시설은 하루에 45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최신 여가 집진 시설도 갖출 계획이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여성 경찰 공무원이 남성 경찰 공무원보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많고 성희롱에 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경희 충남경찰청 성평등 정책 담당 행정관이 전국 경찰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부서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 여성이 맡는 게 적합하다거나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하는 직장 동료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충남 지역 영농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5일 4H 회원과 지도교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4H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4H란 명석한 머리와 충성스러운 마음, 부지런한 손, 건강한 몸을 의미합니다. 시상식에선 농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회원들에게 상이 주어졌습니다. 태안군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이전 태스크포스 팀을 찾아 군민 2만 1,7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청원서에는 해양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태안군이 최적의 이전 대상지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부해경청 유치 전에는 현재 9개 지자체가 뛰어든 상태며 대상지는 내년 4월 이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추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의 따뜻한 버스 정류장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는 동부시장 입구 등 주요 버스 승강장 3곳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탄소 발열 의자 30여 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현재 발열 의자 34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따뜻한 버스 정류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양군 청양읍이 적극적인 인구 증가 정책으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60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청양읍은 일주일에 한 차례 충남 도립대 등 읍내 소재 기관에 찾아다니며 지원 혜택과 절차를 알리는 전입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읍의 인구는 1,22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30여 명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까지 중동 지역 교류를 위해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나섭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6일 오후 5시 30분 번화로 일대에서 열리는 번화로 조명조형물 점등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6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67회 당진시의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6일 오후 2시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6일 오전 10시 군청사 1층 카페에서 열리는 카페 예스엔젤 1일 찻집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6일 오후 2시 태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태안군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6일 오후 1시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2019 바르게 살기 회원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하늘은 맑겠지만 기온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겠는데요.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기온은 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11도, 홍성과 예산이 영하 6도, 서산과 당진이 영하 4도, 태안이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1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맑겠습니다. 눈과 비로 얼룩진 세차하기 좋겠고요. 미로든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또 많이 춥습니다. 난방 수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눈 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2.5m, 서해 남부는 1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